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리포트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상장 후 주식 투자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업이 화려하게 증시에 대비했는데 얼마 안 가서 주가가 뚝 떨어져요. 그럼 보통 이거 문제 있나? 걱정부터 하잖아요. 근데요, 만약 그 하락이 위험 신호가 아니라 기회의 신호, 일종의 초대장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가 바로 이 제이커브 전략인데요. 이게 대체 뭘 해결하려고 나온 건지 그 핵심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요즘 같은 시장 정말 어렵잖아요. 이럴 때 알파, 그러니까 시장 평균을 뛰어넘는 초과 수익을 내는 게 그 어느 때보다 힘들어졌습니다. 다들 고민이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하고요. 그래서 이 리포트가 주목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포스트 IPO 주식입니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해요. 주식 시장에 나온 지 1년이 채 안 된 말 그대로 따끈따끈한 새내기 기업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이 리포트가 제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 바로 포스트 IPO J커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리포트는 뭘 말하냐면요. 신규 상장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그냥 마구잡이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알파벳 J 모양처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패턴을 보인다는 거죠. 이게 바로 J커브의 핵심입니다. 이 J커브라는 여정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엔 하락 구간이 와요. 이건 보통 수급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일시적인 저평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바로 상승 구간입니다. 이때는 IPO로 모은 자금이 기업의 진짜 실력, 즉 펀더멘털 성장으로 이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완전히 다른 두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J커브의 첫 번째 단계, 이 하락 구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선 가장 두려운 시기잖아요. 그런데 리포트는 왜 이걸 오히려 기회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초반의 주가 하락이 그 회사에 무슨 큰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잠시 엇나갔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 구조적인 문제의 핵심 요인이 뭐냐면 바로 의무 보유 확약, 흔히 우리가 락업이라고 부르는 게 풀리는 겁니다. 상장 전에 투자했던 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올 수 있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파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주가가 꾹 눌리는 거죠. 이게 그냥 몇몇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이 숫자가 보여줍니다. 작년에 새로 상장한 기업 중에 무려 65%가 상장하고 넉 달 동안 상장 첫날 종가 밑에서 계속 머물렀다는 거예요. 정말 흔한 패턴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중 28%는 심지어 맨 처음 투자자들을 모집했던 공모가보다도 더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이 초기 하락이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게 확실해지죠? 자, 이렇게 힘든 하락 구간을 지나면 드디어 이야기의 2막이 시작됩니다. 바로 희망을 이야기하는 상승 구간이죠. 그럼 주가는 왜 다시 오르는 걸까요? 바로 IPO를 통해 확보한 자금 덕분입니다. 과정을 보면 간단해요. 먼저 IPO로 큰 돈을 확보하죠. 그리고 그 돈을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생산 설비를 늘리거나 R&D에 투자하거나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씁니다. 바로 이 투자가 실질적인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게 결국 주가를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게 단순히 떨어졌던 주가가 원상복귀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리포트에서는 이걸 제2의 성장기라고 부릅니다. IPO 자금이라는 새로운 엔진을 달고 본격적으로 다시 성장하는 거죠. 자, 그럼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어떤 기업들을 봐야 할까요? 리포트가 콕 집어서 이런 기업들이 J커브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목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10개의 기업입니다. 리스트를 한번 쭉 보세요. 반도체 소재의 CMTX, 혁신 의료기기를 만드는 리브스메드, 시스템 반도체 설계의 세미파이브, 그리고 저기 우주항공 분야의 나라스페이스도 있고 라이프스타일 가전으로 유명한 오아까지. 분야는 정말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확실하죠.
바로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몇 군데만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CMTX는 TSMC 같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의 핵심 파트너고요. 리브스메드는 아주 독보적인 수술 로봇으로 의료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나라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위성을 직접 만들고 그 데이터까지 분석하는 정말 수직 계열화가 잘 된 항공우주 기업이죠. 다들 한가닥하는 회사들입니다. 특히 리포트가 CMTX에 대해 남긴 코멘트가 인상적인데요. 초기에 물량 부담이 좀 있겠지만 이걸 극복하고 나면 안정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할 거다. 딱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J커브 시나리오 그대로죠. 그리고 이게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희망회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움직이고 있어요. CMTX는 IPO로 모은 600억 원, 립스메드는 무려 1,320억 원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실제로 생산 라인을 늘리고 해외 시장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론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이 내용을 듣고 그럼 상장 후에 주가 떨어지는 거 아무거나 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이 J커브라는 큰 그림,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락 구간에서 IPO로 확보한 자금을 발판 삼아서 다음 단계로 도약할 준비가 된,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정말 튼튼한 진짜 배기 기업을 골라내는 안목, 바로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유망해 보이는 신규 상장 기업의 주가가 뚝 떨어지는 걸 보게 된다면 그냥 위험하다 하고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게 바로 제이커브의 시작점 아닐까 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보시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